단명. 제목부터가. 제목부터가 너무 세.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딸을 둔 한은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제부터 제가 은지 씨가 되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먼저 왜 이 사연 제목이 단명인지 은지 씨에게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사주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역술인 분이 이상하다 혼자 막 끄적끄적거리시면서 혹시 한 11살 때, 한 12살 때 이때쯤 엄청 많이 아프거나 엄청 크게 사고를 당한 적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때 단명할 사주라고, 명이 끊길 사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 큰일을 겪었었나 보다. 때는 2001년 1월, 제 나이 12살일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경기도 여주의 작은 동네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갱이 오늘도 잘 놀았나? 딸갱이.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를 때 쓰시던 애칭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엄마 나이 40이 넘어서 태어난 늦둥이거든요. 얼마나 귀해. 귀한 자식이야. 거기다 경상도에서 친인척 하나 없는 경기도까지 이제 시집을 와서 혼자 또 절 키우셨던 터라 저에게도 또 엄마에게도 이 서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세상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네. 잘 때도 서로의 옆에 꼭 붙어서 자곤 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달아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방 안엔 가로등 불빛만 비출 뿐 고요했어요. 아, 다시 자야겠다. 엄마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고 눈을 감는데 방 안이 아까보다 더 깜깜하니 어둠이 내려앉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문 쪽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그 그림자는 마치 방 안을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도둑인가 싶었던 저는 계속 주시했죠. 근데 그림자가 사라지더라고요. 갔나? 갔나 보다. 홀로 안도하던 그 순간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저희 집 현관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저는 바깥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더 힘을 줘서 잡아당겼는데 조금씩 열렸고 제 손에 힘이 점점 빠지면서 잡고 있던 문도 벌컥 열리고 말았죠. 은지야. 은지야. 정신을 차려보니 은지야. 무슨 꿈 꿨나? 엄마가 제 팔다리를 확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서럽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무슨 꿈 꿨나? 엄마는 꼭 안아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다 그냥 악몽을 꿨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비슷한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만 하시다가 제가 하도 악몽을 꾸니까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저승사자 아니야?
그럴 수 있겠다. 데려가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우리 딸갱이한테 다시는 나쁜 것들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시선까지 우리 딸갱이한테 들이시기 시작했죠. 다시는 나쁜 것들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도 해야지. 귀한 딸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귓가에 낯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 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 옆에는 빼빼 마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매일 내 꿈에 나타나서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줄다리기를 했던 그 사람이구나.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을 꼭 감고 잠든 척 하려는 그때 내가 너 안 자는 거 다 봤는데 이 가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 꼭 데려갈 거야. 단숨에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채고는 저를 질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을 막 뻐끔거리면서 엄마를 불러댔지만 목 안에 뭔가가 꽉 막혀있는 듯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온몸을 막 쥐어짜면서 다시 외쳤는데 엄마! 엄마! 근데 이 남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갑자기 환하게 웃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 엄마! 그가 낸 목소리는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얘네도 닮았대. 얘네도 똑같아.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죽는 건가 싶던 찰나에 당장 그 손 못 놓나 이 잡기야! 생전 처음 듣는 엄마의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 누워 있었고 엄마가 누워 있던 자리에는 이미 이불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엄마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엄마, 엄마야, 우리 딸기 또 꿈 꿨나? 근데 꿈에서 엄마가 구해줬어. 엄마 최고. 맞나? 아유, 우리 딸갱이. 엄마가 맨날 그렇게 지켜줄라니까 얘는 걱정하지 말고 그래. 응? 밥 먹자. 가자. 옛날아. 엄마가 절 토닥이면서 상 앞으로 끌길래 그제야 밥상을 봤더니 이게 뭐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다 보니까 평소에 이런 반찬들이 한 상에 다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엄마의 깜짝 선물은 또 있었어요. 딸갱이 오늘 엄마랑 데이트 안 할래? 데이트? 매일 식당 일과 밭일로 바쁘시던 엄마가 오늘은 저와 놀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 건데? 저는 그 무서운 꿈도 다 잊어버리고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는 오늘 뭘 할지 설렘 가득한 대화를 나눴죠. 못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앞에 못 보던 터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슬쩍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걸어서? 거기다 터널 중앙에 연기가 자욱히 깔렸는지 잘 안 보이길래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그때 전 단숨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남자라는 것과 그가 절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야. 내 꿈에 나와서 나 잡아가려는 그 남자. 딸갱이. 엄마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딸갱이 목도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터널 안으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놀란 제가 서둘러서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넘어지는 바람에 엄마를 놓치고 말았어요. 엄마. 얼른 터널 쪽을 바라봤지만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근데 어디선가 엄마가 아닌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제 앞에 가로막고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 너머에서 어딨어? 찾았다. 내가 데려갈래 했는데 내가 데려갈래. 그 순간 하나면 됐다 아이가 하나면 아는 냅둬야지 어찌라니고 엄마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딸갱이 목도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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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떴을 때는 깜깜한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엄마가 없더라고요. 그때 계세요? 꼬마야, 우리 경찰 아저씨들인데 혹시 집에 어른들 안 계시니?
엄마랑 같이 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날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바로 눈을 감으셨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가 대신 간 거야. 사실 그 당시에도 엄마랑 저 둘밖에 없어서 저한테는 엄마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애틋하고 서로 의지를 많이 했고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는 그냥 많이 죄송했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죄송했는데 이제 저도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이셨을지 알 것 같아서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진다면 저도 엄마랑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엄마처럼 딸을 가진 행복을 알 수 있게 된 이유. 어쩌면 제가 무탈하게 자라길 바랐던 엄마의 간절한 마음 덕분 아니었을까요? 야. 슬프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마지막에 너무 거네요. 슬픈데. 사연자분이 참 어린 나이에 그 큰일을 겪으셨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러네요. 예. 그래도 잘 크셔가지고 또 결혼까지 하시고 아이도 낳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그 사연 들었을 때는 그냥 어린 나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악몽 많이 꾸잖아요. 어렸을 때도. 맞아요. 그런가 많이 보다 꾸죠. 했더니 약간 현실과 좀 이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꿈이었대요. 예. 다른 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지막에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예,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머님이 목도리를 딸한테 춥다고 하면서 빌려갔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정말 추워서가 아니라 저승사자가 엄마가 아니라 딸로 착각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딸의 목도리를 빌려서 그러니까. 뭐 들어간 게 아닐까. 그전부터 막 엄마가 나타나서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 구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몸을 내던진 거지. 이게 미리 엄마는 조금 약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저는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거든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한 6개월을 거의 못 깨어났었어요. 거의 이제 식물인간 판정을 아이고. 받게 될 거라고 했었어요.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았는데 안 좋았구나. 지금은 걷고 말도 하고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큼 회복이 됐군요. 예. 아무 이유 없이 그 친구가 회복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로. 왜 아버님이 뭐 증상이라도 있으셨냐고 했더니 정말 건강하시고 운동 항상 다니시고 이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나 대신 뭐 그런 경우가 이게 있겠네. 참 정말로 저승이라 이승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계속. 되게 비슷하네요. 근데 그 꿈속에서 중간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막으셨잖아요. 지팡이로 그러면서 탁 치면서. 그분은 또 누구신지 좀 궁금해요. 예. 처음 보는 분이셔가지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할머님이 가시기 전에 저를 한번 내려다 보시는데 눈매가 저희 엄마랑 굉장히 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엄마 쪽에 외가 쪽에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온것 수 같아요. 있죠. 아유, 네. 야. 지켜주려고.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계속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연자분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부터가 꿈이고 또 어디가 현실이고 약간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는 꿈이 아니고요. 어. 저녁에 엄마랑 데이트를 하고 터널에 간 거는 이제 꿈이라고 아하. 데이터가 하더라고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지 씨 이제 말이 하필 돌아가신 날 아침에 유독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상을 차려주셔서 뭔가 아는 듯이.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지금도 그 밥상이 좀 자주 생각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 솔라 씨가 이제 소개해준 단명. 과연 어르신 이분들의 마음을 좀 얼마나 움직였을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오, 거의 저 토마스 중인데.
오늘 어둑신이들은 마음이 여려. 야, 이 정도면 이거 안 본다. 우리 여독신이들. 야, 이건 누릴 수밖에 없게 내가 볼 때 만들었다. 자, 하나 더 갑니까? 오, 계속 들어. 웬일이야? 괴담 여신 역시 다르네요. 대박 대박. 와 오랜만에 이거 안 끊기. 이렇게 많은 이거 마흔불까지 가겠는데요? 아, 솔라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갑니다. 자, 40개까지 갑니까? 지금 39, 40개, 40. 41. 자, 42. 도대체 얼마 만이야 41. 오. 여기까지입니다. 자, 솔라 씨의 단명은 총 41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진짜 와 대박.